안녕하세요.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. 안녕하세요. 송재승 변호사입니다. 그 지난번에 네네. 사실 우리 강남 한복판에서 네네.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칼로 찌른 사건이 있었잖아요. 네네네. 근데 이번에는 음. 그 부산지방법원 네네. 그 앞길에서 음. 유튜버들끼리 칼부림이 있었는데 음. 그 중에 한 유튜버가 다른 유튜버를 찔러서 또 사망에 이르게 음. 했다라는 내용의 또 사건이 있어요. 그래요? 네.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? 몰랐어요? 네, 몰랐는데? 어저께 뭐 경주에서 체포됐다는 것 아, 같은데. 그래요? 네.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찌른 그러니까요. 거예요? 네. 저희 부산 분사무소 그렇죠. 바로 앞이네, 네. 그러면은? 우리 부산 분사무소가 네. 부산 법원에서 정문에서 딱 나오면 그렇지. 바로 그 맞은편 맞아요. 쪽에 있잖아요. 네. 거기 굉장히 잘 해놨다고. 그러니까요. 우리 부산 분사무소. 그런데 거기서 칼부림 네. 났으면은 실제로 부산 분사무소에서 그러니까. 지금 근무하고 계신 변호사님이나 직원분들이 목격했을 수도 있겠다. 왔다 갔다 그때 하면서. 거의 그 횡단보도 이쪽에 네. 막 혈흔이 낭자했다. 이런 어. 게 있어요.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뭐 조돌 TV인가? 응. 그 운영자가 이제 뭐 응. 법원인가? 응. 검찰청에 뭐 고소를 하러 가나 아니면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러 네. 가는 길인데 예. 어떻게 알고 그 뭐지 무슨 뭔산? 불암산? 네. 불암산적 2. 불암산적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이 칼을 들고 뛰어와 가지고 푹 찌르고 다시 네. 본인이 타고 왔던 그 렌트카를 타고 도망갔다라고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되게 좀 충격적인 게 네. 그때 당시에 이제 조돌TV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촬영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. 네, 그렇다고 네. 하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은 그 습격당하는 모습이 거의 다 잡혀있다. 뭐 이런 얘기가 사실 있더라고요. 칼로 푹 찔렀으니까 사실 습격당하는 그 순간을 찍지는 못했을 것 같고 네. 그 이전에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지금 목숨 걸고 가는 길이다. 뭐 이런 영상이 남아있다고 하죠. 근데 사실 이게 물론 이제 뭐 다 그런 칼부림에 이르기까지의 사정은 있었겠죠. 네네. 아무 일도 없이 그러진 않았을 테니까. 네네. 그렇긴 한데 사실 아무리 내가 어떤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누구를 칼로 찌르거나 이런 게 사실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그러니까요. 요즘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나. 아마 그 불암산적 그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뭐 조폭 출신에다가 그래요? 많이 싸움도 하고 그랬다고 언론에 지금 공개되어 있는데 사실 뭐 내막은 뭐 제가 경험한 건 아니니까 알 수는 없겠죠. 네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찌른 동기, 모든 범죄에 있어서는 동기나 이유 이런 게 매우 중요합니다. 이런 게 동기나 이유가 없을 때는 실제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사건 동기가 없다고 혐의 없습니다. 동기나 이유가 없으면은 나는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혐의성 날 수 있죠. 이 사건 말고 이 사건은 범죄 현장이 잡혔기 때문에 아니 다른 사건에 있어서 범죄의 성부를 판단하는데 동기나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. 좀 대충 알아들어 주세요. 아니 얘기 이렇게 대충 하니까 지금 우리가 구독자가 덜 느는 거 아니야? 369로 좀 해서 이거 넘어가는 중요한 거 아니잖아. 이런 거 꼼꼼히 하면 재미없어지고 구독자 떨어진다고. 하여튼 넘어가요. 어쨌든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 하는지 까먹었잖아. 이렇게 우리 송변이 자기의 잘못을 타인에게 돌리는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말이야. 왜 이렇게 또 이렇게 계속 질질 끄는 거야. 당황했어. 조금. 어쨌든 불암산적이 칼로 찌른 동기나 이유를 제가 언론에서 봤을 때는 그 조돌TV 유튜버가 불암산적 유튜버의 그 전 여자친구인가 지금 현 여자친구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여자친구를 계속해서 비방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해서 서로 관계가 좋아지지 않았고 또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서로 간에 막 고소가 막 남발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 서로의 원한을 갖고 있었고 결국 원한에 기해서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그 불암산적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타고 온 렌트카를 타고 도주를 했고 경찰이 이제 계속 따라가서 약 1시간 40분 정도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경주에서 잡혔답니다. 그렇죠. 네, 경주에서 긴급 체포당했는데 이제 그 와중에서도 우리 불암산적 2가 유튜버 그 저기 뭐냐 구독자들 말을 못해. 생각이 안 나요. 구독자들하고 계속해서 이제 글을 올리고 막 소통을 나눴대요. 맞아요.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 바다를 보지 못해서 뭐 아쉽다라거나 아니면 그 본인의 여자친구한테 뭐 진심 어린 편지를 남긴다거나 이런 글들이 있다고 해요. 맞아요. 근데 이제 바다를 보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얘기는 바다에 뛰어들려고 했다는 건가?
그건 모르지 뭐. 그냥 바다 한번 보고 감옥에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네. 말 그대로 뭐 바다에 뛰어들고 그냥 바다에 뛰어들고자 했다면은 뭐 못 갈 이유는 없지. 아니 차 타고 가서 바다까지 가기 전에 잡힌 거지. 에휴 그렇게 잡히지는 않았겠지. 뭐 갑자기 하는데 뒤에 삐용삐용 쫓아온 거야?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 어딘가에 이제 정찰해서 쉬고 있는데 잡혔겠죠. 그렇죠. 일반적인 경우니까.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법률적인 쟁점이 이건 지금 긴급 체포를 당한 거거든요. 체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. 네네. 자,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. 즉 이거는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 네네. 사전에 이제 법원에다가 영장을 청구해가지고 법원에서 보고 아 이건 체포해도 되겠다라고 발부를 해주면 그 영장 들고 가서 잡는 겁니다. 그죠? 그다음에 이 사건에서는 긴급 체포가 됐는데 긴급 체포라는 거는 영장이 없어. 받을 시간이 없는 거지. 받을 시간도 없어. 근데 당장 지금 제가 저기 있는 것 같아. 급해. 지금 법원에 왔다 갔다 하면 늦어. 그럼 쟤는 도망갈 것 같아. 그럴 때는 이제 긴급 체포를 하고 사후에 이제 영장을. 보고를 이제 하는 거죠. 네. 그런 게 있고 세 번째로 현행범인 체포가 있어요. 현행범인 체포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. 지금 목전에서 범죄가 행해지고 있어. 근데 당장 이거 영장을 받을 수도 없고 잡긴 잡아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. 근데 현행범인 체포는 유일하게 경찰이 아닌 일반인도 할 수 있어요. 그렇죠. 그죠? 네. 그렇습니다.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급 체포였고요. 네. 이제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따져보면 당연히 살인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죠.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이제는 그죠?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. 그렇죠. 그렇습니다. 네, 실제로 이제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긴급 체포 요건은 뭐 넉넉하게 이제 뭐 갖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1시간 40분 정도 경찰이 추적해가지고 잡은 거기 때문에 현행범인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추적해서 잡은 것도 현행범이나 뭐 준현행범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소송 기술적인 문제니까 사실 그거에 해결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이제 법정형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저희 영상을 몇 번 보신 분들은 다음에 나올 게 뭐죠? 아 이거 봐. 네가 얘기해. 형의 양정입니다. 형이 어떻게 정해질 것인가. 근데 이거 보면은 아주 계획적인 살인이에요. 흉기도 미리 뭐 이렇게 보자기 같은 데 싸서 차에서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찌른 다음에 아주 보자기도 없이 이제 빈손으로 왔는지 아니면 흉기를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차에 타고 도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근데 흉기도 미리 준비했으니까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. 맞아요. 그 이후에 사람을 죽인 후에 행적들과 올린 글들을 보면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는 글들은 아니었어요. 자기가 근데 내가 책임지겠다 뭐 이런 자기가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살인을 저지를 만했다. 그렇죠.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합리화시키는 부분이 있죠. 이런 것들은 사실 판사님께서 굉장히 좋지 않게 봅니다. 이거는 사실 양형에 있어서 안 좋게 작용할 수밖에 없죠. 그렇죠. 아무리 조 변호사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나쁜 행동을 하더라도 법률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법률이 우리 같은 일반인들한테 바라는 그 방향이에요. 그렇죠. 그런데 본인이 칼을 들고 뛰어나가가지고 살인을 저질렀다. 그래서는 안 되는 게 이제 법률의 이제 방향이고,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사형죄로 처벌받아야 되는데, 내가 이렇게 사람을 죽였지만, 내가 죽인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나는 죽어 마땅한 놈이다 라는 취지의 글이 아니라 나는 명분이 충분했다. 내가 할 일을 했고 책임지겠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판사님께 좋게 비춰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당연하죠. 사실 이게 뭐 어쨌든 범죄를 저지른 게 명백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양형자료로서 가장 기본적인 게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을 하고 반성을 하고 있느냐 라는 개전의 정의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일단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한 행동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.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개전의 정의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. 마치 본인이 뭐 영웅인 것처럼 아니면 비련의 그 뭐 드라마의 주인공인 것처럼 이런 이제 글을 남긴다거나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. 정말 안 좋은 행동이에요. 범죄 인정하면서 본인이 뭔가 명분이 있고 굉장히 슬픈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이처럼 행동한다? 이거는 완전 형에 있어서 다 까먹는 행동이죠. 이게 사실 어떤 사람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기 전에는 당연히 법률적인 자문을 받는 게 필요하지만 지금 뭐 불암단적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겠죠. 그러겠죠. 그렇기 때문에
그 살인도 저지르고 그 다음에 이런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글들도 올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영향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거. 실제로 이제 뭐 불암산적이 운영한 유튜브에 남긴 네. 댓글을 보면 네. 뭐 조톨TV 운영자가 뭐 희생이 됐다. 뭐 여자친구와의 불화나 헤어짐 이런 거에 대한 분노가 이쪽으로 표출이 된 거다.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. 네. 그런 취지로 봤을 때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뭐 사람과 사귀고 헤어지고 또 누군가가 비방하고 또 범죄로 고소하고 이런 일련의 행적들이 모두 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살인의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. 그렇죠.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죠. 경우에 따라서는 내 일족을 누군가가 몰살을 했다. 그 사람한테 내가 원한을 갖고 있어서 죽였다. 사실 이런 것과 뭐 비견될 수 없다는 얘기죠. 사실 그렇죠. 보면은. 뭐 누가 일쪽을 몰살하면 참작할 수는 있겠지. 그 정도까지는. 그러니까요. 그런데 이제 뭐 명예훼손적인 글을 올리고 모욕하고 여자친구한테 욕하고 서로 뭐 고소를 남발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참작될 만한 사유가 되기는 어렵겠죠. 사실 제일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사회가 막 고도화되고 막 개인화되고 그다음에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이렇게 되면서 너무 이제 울분에 차 있는 그런 분들이 많고 그런 울분을 제대로 밖으로 표출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범행이 많이 또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? 항상 심신을 단련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단련? 우리 조 변호사님 심신을 어떻게 단련하십니까 평소 때? 항상 가족과 사랑하고 아이들을 잘 돌보고 이렇게 같이 일하는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지금 그거 말하는 것 중에 하나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? 너는 그렇게 하겠지. 너는 하고 있는 거 맞아? 정말로? 다 하고 있잖아요. 다 하고 있잖아요. 얘기해봐. 그만하자. 더 이야기 나오면은 조준희 변호사 얼굴 못 들고 다니기 때문에 오늘 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그거 선별해가지고 꼼꼼하게 댓글 남겨드릴게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